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 준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3개월물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가 4개월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피벗이 쉽지 않다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곧 결정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어가 러블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네, 자 그러면 오늘 금통위에서요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렇게 유력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CME, 패드워치 같이 시장에 이런 움직임이나 전망을 즉각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도 동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결의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상반기 물가 전망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확실한 물가 경로 자체가 조금은 정책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다소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씩 표시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도 상반기 중으로 경기가 둔화가 됐다가 하반기 중으로 경기가 회복을 하는 중국 경제라든지 IT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경기가 회복을 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반기 중으로 마지막 회의가 오늘 금통위일 텐데요. 보수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동결을 선택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연준 역시도 지난 5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추가 금리 역전차가 확대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제한적이게 된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 물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경기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성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둔화가 안 되도록 동결을 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금통위에서는 이 금리도 결정이 되지만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내놓죠.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우선 4월달 금통위 기자회견에도 그렇고 최근에 22일 이창용 총재가 기재위 현안 질문에 참석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소폭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근원물가가 지난 2월달 전망치 기준으로 3%를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소폭 올라올 수 있다. 한 3.2, 3.3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망치 측면에서 경제 전망치 성장률 측면에서도 2월달 수치가 1.6%입니다. 근데 4월 기자회견, 네. 지난 이창용 총재 언급에서도 그랬듯이 성장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때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일단 물가 측면에서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이제 물론 연내 2%라는 숫자를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연말 기준으로는 3%대가 여전히 기록을 할 것 같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게 빠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근원물가 측면에서는 뭐 서비스 물가도 있을 거고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텐데 네. 지난주에 보시면은 전기요금이 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정책 결정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평가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을 0.15%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또 인상이 남아 있거든요.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뭐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인상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러한 상승 계획, 인상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근원 물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 요인이 될 거고요. 최근에 근원 물가 흐름 측면에서도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서비스 물가,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높아지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덜 빠지는 것들, 하반기 중으로 추가
그 공공요금 인상이 남아있는 것들은 하반기 중으로의 근원물가 상승률 속도 그러니까 둔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긴 조금 놓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조금 물가 안정을 주요로 해서 최우선시해서 통화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최소한 3분기까지는 동결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의 통화 정책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가 1.75%포인트 나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이게 환율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역전 폭 자체가 최대 폭입니다. 네. 175bp 정도가 되고요. 그럼 과거의 역전 폭이 그래도 100bp 이상 벌어졌을 때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때가 2000년 초반 때 150bp 역전됐었고요. 2006년 7월경에 100bp 역전,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100bp 역전됐던 게 저희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최대 역전폭 내지는 100bp 이상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첫 번째, 두 번째 구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랑 2006년대 역전폭이 네네. 확대가 됐을 때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네네. 네, 숫자 측면에서는 첫 번째 구간 때는 218원에서 1104원까지 빠졌고요. 두 번째 구간 때는 1058원에서 928원까지 오히려 하락을 했던 네네.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역전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구간이 2019년 7월 이때였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이제 이때 왜 이렇게 벌어졌냐, 그러니까 왜 환율이 올라갔냐라고 하면 동일하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인하를 단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폭이 마이너스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역전이 더 확대가 됐던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7월 때 100bp까지 역전이 됐던 때가 이제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냐라고 보면은 네. 이제 뭐 당연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보면 달러 인덱스도 매우 높았었고 우리나라 뭐 자체적으로 이제 크레딧 쪽 있잖아요. 회사채 쪽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게 연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글로벌 통화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 이제 연동돼서 움직였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각국의 통화 가치든 떨어졌던 흐름들을 보였었던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냐라고 하면 사실 올해 2월 달까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높았다가 빠지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1,200원까지 빠졌었는데 최근에 4월 들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다시금 올라갔어요. 네. 1,300원대로요. 근데 이때는 또 왜 그렇냐라고 보시면 원화 자체에 대한 약세 요인이 조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쪽 리오프닝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사실 중국 쪽 리오프닝이 내수 위주로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 경제지표 측면에서도 컨센 대비해서 하회하는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 경기 회복이 덜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준 영향도 덜하겠지라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원화 자체에 대해서 약세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 펀더멘털이 되게 약화가 되는 평가가 약화가 되는 흐름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 만약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역전폭이 확대가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역전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배경이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를 해서 확대가 되는 거라면 조금은 우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센데 한국
은행의 연내 인하 시점도 3분기로 지금 계속 베팅이 되고 있는 네네.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연준보다 먼저 인하를 했을 때 과거 2019년도 사례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한국은행도 먼저 움직이긴 부담스러운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연말 갈수록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높인 요인들도 하반기 중으로 반대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 안정, 원화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 약화가 됐던 것들이 네. 반대로 적용이 되면서 하반기 중으로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속도가 느리겠지만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전망 아주 야무지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채권 시장과 또 지금 금통위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통위 결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책 결정은 동결로 다들 전망하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반응이 미적지근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성장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 물가 전망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아무리 많이 낮춰도 1%대 중반, 초중반 정도, 1.34 정도까지 낮추지 않을까. 네. 성장 전망치는 물가 전망치도 근원 물가가 3%대를 지금 유지하다 보니까 3.12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오늘 금통위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장기물, 단기물 측면에서는 당연히 금리 동결이 이어진다 보니까 이제 단기물 금리가 조금은 약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장기물 금리는 좀 버티는 가운데 네. 단기물 금리가 조금 최근 흐름 보시면 약세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3분기는 단기물보다 장기물 베팅이 조금 더 나은 구간이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애널리스트 대단히 감사합니다.